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4일 오후 5시 반입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데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즉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 11년, 12년 사이에 김대중 비자금이 미국에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 하는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추적한 내용이 법정에서 노출되었습니다. 그 수사에 협조했던 국세청장도 구속이 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되고 요사이는 그 수사를 지휘했던, 그 조사를 지휘했던 국정원 당시 3차장 최종업 씨, 그리고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김성현 씨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의 관심이 없어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언론이 관심이 없다 하는 게 이게 또 뉴스거리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 국정원 3차장 최종업 씨, 김성현 대북공작국장 두 분에 대한 1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부가 송인권, 김택성, 김선혁 두 판사입니다. 세 판사입니다. 오늘 또 취재하러 온 기자가 없었습니다. 조갑제닷컴 기자만이 참관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국고손실죄입니다. 국고손실죄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판은 최종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최종 변론기일. 그러니까 최후 진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국정원의 선후배로 보이는 분들 한 10여 명만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메운다기보다는 빈자리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기자들이 무관심하니까. 최종 변론에 앞서 검찰 측은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 김성현, 최종업 두 분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김성현 전 국장은 전에 드릴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끝냈고 최종업 전 차장은 약 4분에 걸쳐서 검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세훈 원장 초기에 좌파하고 자꾸 연관을 짓는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종북 좌파라고 되어 있는데 종북 좌파의 개념을 제가 감히 법을 전공한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라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일단 당규의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면적인 목적은 북한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완성시켜서 그 다음에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를 말합니다. 그것을 두고 종북 좌파의 개념을 논해야 하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 사건하고 그것은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DJ 비자금이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DJ 비자금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2010년 4월에 들어왔는데 2009년 5월에 일단 북경에서 또 위장사업체를 세워가지고 5억 달러가 확보되어 있다는 첩보가 우리의 그건 제가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첩보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진해서 보고를 해왔습니다.
제보를 해왔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 돈들이 제보자의 내용 증명,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첩보를 우리 정보관한테 제공했느냐, 그것도 자료들을 보니까 제국과 구칠소에 있을 때 이런 것 오는 것을 보니까 동교동계에 인입돼 가지고 비자금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깊이 인입돼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고소고발이라기보다는 제보를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내용 증명을 보고 배경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돈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도피시켜 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투자 명분으로 돈을 빼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펀딩을 하고 수익금을 평양과기대와 연병과기대로 해가지고 보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첩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지시를 받고 3개월 반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몰랐습니다. 다만 국장님 지시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하고 그때 미국 이런 팀을 만들어서 국세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만든 게 저 전부입니다. 즉 이런 중대한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세청과 이것을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법에 범법자로서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직무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해외 정보가 있고 국내 보안이 있는데 첫째가 이적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는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돈을 들여가든지 재물을 들여가든지, 그런데 이적 행위는 국내 보안 정보 업무상으로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공작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인데 양심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실은 손바닥으로 갈 수 없는 이 태양과 같습니다. 이 말씀 하나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말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종북 좌파 척결 뭐 이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김대중 씨 동교동계 사람 중에서 배신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품은 사람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제공해 왔다. 그 정보의 내용은 5억 달러로 나옵니다. 이 5억 달러가 중국에 있는 위장 사업체를 거쳐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협조를 받았다.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허황된 정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한편 검찰은 오늘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DJ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또 하나는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중에 가장체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위장회사를 세워가지고 이 돈을 관리하고 또는 돈을 버는, 그런데 그 자금이 김대중 비자금 수사에 사용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위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안은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 국정원의 전반적인 기조가 좌파 척결 내지는 현 정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 보좌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정치적인 경향으로 흘러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원세훈 원장이 바로 당시 야권의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그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 폭로하겠다는 계획하에 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무리하게 국세청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DJ 비자금 추적하겠다고 그액의 국정원 자금을 동원하여 바로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라도 이 자금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다른 일반 국정원 예산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외 자산채라고 해서 국정원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성도 있고 일부는 직원 위장 사업체이다 보니 직원이 운영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직원 급여가 당연히 나오고 그 직원 급여가 나오는 돈을 모아두었다가 다시 법인으로 입금한 다음에 국고로 반납하는 구조로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임대차 수입이든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익의 사용 금지인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편법적으로 대북 공작금 지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이런 부분이 바로 자금의 위법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추적하는데 들어간 돈, 정보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돈이 경리상 법규 위반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DJ 비자금 의혹의 진실보다는 국정원의 이런 수익금, 가장채 수익금 불법 사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고기일은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입니다. 오늘 7월 26일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조갑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느냐. 더구나 비자금 의혹 규모가 너무 크다. 13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차단된 것 같은데 그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5억 달러나 된다. 그건 너무 크다. 그런데 왜 언론이 무관심하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왕 의혹이 드러난 그것의 실체는 밝혀야 되지 않느냐. 실체는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더구나 이현동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에 보면은 재판부도 김홍걸 씨 관련 1억 달러는 그게 실체가 있다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한국일보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 판결문 자체는 지금 비공개로 또 되어 있어요. 이 재판이 가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공작과 관련된 내용, 아주 예민한 내용이 많다는 거죠. 예컨대 이 판단을 돕기 위해서 작년 7월 19일, 7월 9일이군요. 시애틀에 파견되어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정보관 도정봉이라는 분이, 도정봉 씨입니다. 최종업 씨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FBI와 합동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 약 6억 달러의 김대중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FBI와 합동을 했는데 FBI가 이 정보를 우리 국정원에 제공을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당사자인 국정원 정보관 도정봉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BI 요원과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자주 만났다. 그리고 첩보 제공자는 테리 스즈키라는 한국인인데 김대중 씨 삼남 김홍걸 씨의 1억 달러 관련 투자 사업에 1억 달러 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중단되어 손해를 본 사람으로서 김대중 비자금의 관리 상태를 잘 알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까지 정보로 제공했다. 그리고 국문합의서의 김홍걸 서명도 확인했다. 이 1억 달러 사업은 김정경 씨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이 정보를 제공한 테레 사직기는 몇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그 배신감에서 폭로를 결심한 것 같다. 테리 스즈키에게 수표의 하드 카피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정봉 씨의 증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10년 4월 내지 5월경 본부 지시로 테리 서적기 씨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서적기 씨는 김홍걸과 김진경이 추진한 사업에 관여하여 비자금 관리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4명이 공동 서명자로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했다. 그 4명은 이희호, 한스, 전성식, 이용태 등 그런 이름까지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를 통하여 연민과기대를 거쳐 평양과기대로 들어가는 투자 진행 상황을 들었고 일부는 확인했다. 1억 달러의 수표 사본도 입수하였다. 그런데 김진경 씨가 김대중 관련 국회 청문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제보자인 테리 서적기 씨는 손해를 많이 보았다. 또 해킹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라고 이렇게 도정봉 당시 국정원의 정보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또 이런 진술도 했어요. 김홍걸 씨가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문 합의서와 김홍걸 씨의 사인을 확인하였다. 사인하였다. FBI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한 것은 이 돈들이 북한에 유입된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2012년을 거치면서 선거철이 들어가니까 선거 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중단하자.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니까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사업은 접자 해가지고 중간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와가지고 국정원의 자료를 뒤지다가 보니까 이것이 밝혀져서 이것을 조사한 국정원 내부에서 김대중 비자금을 조사한 사람들을 조사한 거죠. 자, 사안은 이랬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고 제대로 된 재판이고 제대로 된 보도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자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13억 6천만 달러라는 그 첩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국가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재판부는 북한을 통해서 적어도 1억 달러가 투자를 거쳐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이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이 실체가 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문에 담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국고죠.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이 국민의 재산이죠. 김대중 씨도 국민이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이 가진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무기 개발 등에 쓰이지 않도록 차단하는 임무는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이런 중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직무가 아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그게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그게 범죄가 아니겠느냐. 최종욱 씨는 이것은 명백하게 이적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니까 국정원의 임무였다. 그런데 왜 내가 재판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궁금합니다. 최종욱 씨 말 맞다나 진실이라는 태양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감사합니다.